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노터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이 18일 노터스가 제가 아마 이날 설명을 드렸죠. 6월 13일, 14일 둘 중 하루일 텐데 13일 요때인 것 같아요. 요 부근.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채널에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노터스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정보 요거 이 영상을 항상 그때도 올릴 때 좀 걱정이라기보다 뭐 욕하면은 저는 그냥 이제 잘라버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건 상관없다. 근데 내가 들고 있거나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정보, 그냥 꼭 체크하셔야 되는 정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고 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고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게 언제 올렸어? 13일이네요. 6월 13일 이날 하한가 거의 비슷하게 닫고 요날 설명을 드린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6월 13일 노터스에 대해서 꼭 체크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 이거 22일 무상증자 물량이 있고 그 물량이 한두 푼이 아니다. 엄청 커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엄청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계속 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꼭 제가 뭐 욕하는 건 뭐 들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욕할 수는 있는데, 그거 배제하고서 이성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다고 금이야 오기야 막 하면서 막 아껴주고 막 이거는 무조건 오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선 내가 들고 있더라도 내 소중한 내 새끼여도 얘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체크 안 하면 돈 잃어요. 돈 벌러 온 주식시장인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뭐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실력이 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그냥 뻔한 악재였죠. 뻔한 악재. 그래서 제목이 이 영상은 아마 눈에 보이는 뻔한 악재를 맞으면은 진짜 주식시장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뻔한 악재를 알고서 맞았다면은, 물론 노터스 저 무중에 대해서 무상증자라는 개념, 권리락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무중 그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아예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주식에 대해서 아예 애초부터 내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배제를 시킨 상태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맞는 게 맞아요. 뚜드겨 맞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식한데 용감하면은 진짜 그거는 끔찍하죠. 회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무식해, 업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한데 용감해. 일단 저지르고 봐.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저질러서 뭐 커버되는 선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 뒤에서 뭐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진짜 이번에 누가 또 막 사건 터쳤는데 그거 커버하느라 진짜 폐업 죽이고 싶다 이러면서 하고 넘어가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뻔한 악재였고, 진짜 그 말씀드렸던 초보분들, 내가 아예 무중 권리락 이런 개념조차 없으신 분들은 맞는 게 맞아요. 대신에 맞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죠. 얘 왜 이렇게 밀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물려있으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뭐 영악하다고 해야 될지, 들고 있다가 막 주가 오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더 갈 거야 라는 마인드 하나로 가다가 그냥 들고 다음날 시세 주면 좋아 박수 치면서 그래 믿고 있었어, 5만원 한번 찍자, 5만원에서 팔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박살나기 시작하면 이때서야 정신 차리고 야 뭐야 왜 잘 가다가 5만원 못 찍고 밀렸지? 뭐지? 이 악재 있나? 그때서야 이제 공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계좌가 물렸을 때 공부를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장이 좋을 때는
내가 실력 여부도 좀 뭐 상관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무관한 게 그냥 지속 오르고 막 시장이 좋으면 대충 물려도 그냥 들고 있으면 시세 주고 하니까 차트 공부 필요 없어. 주식 그냥 매수 대충 적당히 느낌 좋은 거, 감각 좋은 거,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매수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마이너스 됐다가 대충 물 한 번 타니까 수익 주는데 주식 쉽네. 초보 때 이러잖아요. 나 재능 있네. 하지만 정작 그럴 때 공부를 막 하락장에 대해서 더 우려하고 계좌 포트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좋네, 시장 잘 가네, 주식 쉽네, 왜 다들 잃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대충 사가지고 대충 수익 주면은 챙기면 되는데. 그러다가 하락해가지고 계좌 싹 다 물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부류가 공부를 그때서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 이래서 안 하는구나, 내가 쳐야겠다 주식, 이거 뭐 돈 벌 수가 없는 구조네, 세력 탓, 기관 탓, 외인 탓, 시장 탓, 시황 탓, 남 탓이란 남 탓은 다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고, 그 와중에 두들겨 맞고 내가 피드백하면서 내가 왜 뭐가 문제였지? 돌아보니까 그냥 상승장이 취해가지고, 혹은 코로나 그때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장인 줄 알았는데 지수 돌려보니까 우리나라 하락장이 매번 있구나, 요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노터스 같은 경우 정말 뻔한 악재고, 이때 자 노터스가 상승 재료가 뭐예요? 1대8 무중, 역대급 무중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과거에 10 넘었던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최근 근 10년이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보고서 시작하고 나서는 1대8 무중은 저는 처음이에요.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시세를 막 줬죠. 1대8 무중은 자연스럽게 한 주 들고 있으면 8주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근데 시총이 더 커지고 그럴 순 없죠. 그럼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식 수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자 늘려가지고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삼모사 개념이다. 이거 결국 시총 똑같고 내가 들고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8토막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삼모사잖아요. 주가가 그만큼 하락을 하는 거니까. 요 부분. 그리고 1대8 무중은 그만큼 개인들이 이거 8배 무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물량이 이제 뻔히 20일 상장을 한다. 그리고 20일부터 권리공매도. 그리고 자, 여기서 저 영상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1대8 무중이 역대급 무중이라고 했죠. 역대급 무중이면은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무중을 다 그만큼 받았을 거 아니야. 역대급으로 물량이 풀린다는 거예요. 한 주 들고 있던 사람들이 8주를 더 받아요. 그리고 매도 가능한 날이 오면은 그 무중을 이제 계좌에 들어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들고 있을 생각이세요? 아니면 내가 무중을 받았어, 팔 거예요? 들고 있을 거예요? 10명 물어보면은 9명 이상은 판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뭐 이 종목 뭐 미래성을 보고서 장투를 들어가는 회사도 아니고 얘가 뭐 진짜 우량주 개념이 아니잖아요. 노터스를 딱 그냥 말했을 때 이거 우량주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우량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얘는 우량주 개념은 아니죠. 지금 우량주 개념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세력이 이제 권리랑 무중 이런 걸로 올린 거고, 개념이 이제 세력주 쪽이라는 겁니다. 수급주, 실적 베이스로 갖다 우량주. 얘가 뭐 실적이 받쳐줘요? 아니죠. 그냥 이번 이 상승은 이만큼의 7,800% 상승은 무중 재료를 이용해서 세력이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급 무중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반작용이 너무 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 하락한 거의 작용에 대해서 또 반작용,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하는
너무 오르면은 시원하게 밀고, 너무 밀리면은 시원하게 한번 반등 주고, 요거 기본 개념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얘는 뻔히 역대급 무중이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요. 물량을 볼까요? 노터스 추가 상장, 무상 증자, 공시 붙었네요. 얘 지금 시간의 하한가인가? 하한가 같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날 공시가 붙었는데 이날 이 공시를 보고 지금 시간의 하한가를 간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미 예견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이전에 무상 증자 개념을 아예 모르면 모를 수 있는데 이거 20일날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상 증자해서 언제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2일이다. 이거 13일날 이날 물량 나온다. 그리고 권리공 매도 때문에 20일부터 물량 나올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이 여기 6,200만 주 이거예요. 62449224 지금 15,700원이죠 가격이 주가가. 근데 그냥 내림 처리해가지고 만원으로 할게요.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천억이 쏟아져 나와요. 6200억이. 지금 만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6천억입니다. 만원 기준으로 내려서 잡았는데도 6천억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오버행 리스크. 잠재적으로 아직 당일이 안 됐으니까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거의 다 나오겠죠. 거의 다 나오겠죠. 역대급 무중이었기 때문에 6천억이에요. 6천억. 한두 푼도 아니고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얘는 이제 무중 권리락 때문에 시총이 지금 1000억대인데 이 전에 뭐 한 7, 8천억? 1조 좀 가까웠던 걸로 기억은 해요. 뭐가 됐든 시장에 6천억 물량. 물론 그 와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무조건 모든 물량이 나온다라고는 장담하실 수는 없지 않냐? 물론 그렇죠. 6천억이 다 나온다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6천억이 아니라 4천억, 5천억만 나와도 주가 하방 압력이 엄청 세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진짜 정말 아예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다 아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이거 20일부터 권리공매도 되고 20일날 6천억 쏟아진다. 6천억 이상이죠 사실. 제가 만원으로 내린 거니까. 그냥 엄청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에디슨 이거 세미시스코. 제가 지금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 누구야 노터스가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무중 나오고 요 뒤에서 좀 뭐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이 구간은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미시스코도 똑같죠. 무상증자 일자 이 신주 지급하는 일자가 여기고 고점 찍고 밀리는 순간부터 복구를 못해요. 복구를 못해요.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7만원짜리가 2만원 올라왔을 때도 4만원 이거 자를 수 있을까요? 7만원에서 물렸다고 쳐도 마이너스 40%인데 여기 올라왔을 때 자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70% 80%로 봤습니다. 1억 넣었으면 3천만원 남아있어요. 자괴감 엄청 들겠죠? 이거는 복구가 안 돼요. 그냥 기술적 반등에서 내가 대충 잘라내고 손실 인정하고서 그 이후에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자르고서 7만원? 7만원도 아니야. 사실 5만원 잡자. 5만원. 요거 20% 손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친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요거 20%에서 손절 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20명 안 될 거예요. 본절 기다리면서 45,000원, 5만원, 5%, 10% 밑으로 내려와라. 올라와라. 그럼 자를게 하다가 요 기회 줬을 때 분할 매도도 못 주고 하다가 지금 상장 폐지. 미쳐버리겠죠. 노터스가 뭐 상장 폐지에 들어간다 이건 아닙니다. 에디슨 EV는 원래 재무가 안 좋았어요. 쟤는 안 좋긴 했는데
저렇게 상패 들어간다는 아니지만 얘가 뻔히 여기에 폭탄 쏟아질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날 종가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실력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막 하면서 여기서 수익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5%든 6%든 잘하시는 분들 수익 냅니다. 내는데 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자신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진짜 확고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비중 조절부터 전업, 그런 사람들이 좀 가능하단 말이죠.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 하락 추세 뻔히 악재 나올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하면서 수익 낸다? 수익 내면은 잘하는 건데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런 메일들이 지금 노터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터스 생각 어떻게 갈까요?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갈까요? 제가 거기다가 이 종목 반등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애초에 이날 영상에서도 이거 22일 그 무중 물량까지는 계속 우하향, 저는 밀릴 가능성 높다 들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고 욕먹을 각오하고서 올리는 영상인데 나는 이거 그냥 하방 추세 계속 좀 물량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6천억이 쏟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뻔히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예요. 22일까지 포탄이 계속 쏟아져. 전쟁 한복판이야. 좋을 수가 없어.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총알 날라오고 폭탄 쏟아지고 하는 전쟁터예요. 22일까지 얘는. 즉 전쟁터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주변 둘러보면 막 폭탄 터지고 있고 옆에 막 동료 죽어나가고 있고 나랑 같이 매수 들어갔던 동료 막 저기서 막 탈주하고 있고 손절치고 도망가고 난 안 되겠다. 이 전쟁터에서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손절치고 나간 사람들은 그나마 잘했어요. 다행이야. 근데 동료들 막 도망치고 손절치고 보면서도 아니야. 난 노터스 믿어. 이 종목 강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야. 22일까지 폭탄이랑 총알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1일 이후에도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2일이라는 얘가 뻔히 공시에서 내놨잖아요. 상승한 재료가 무중이었기 때문에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매매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총이랑 포탄 막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적군들 막 목 자르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이 가능하죠. 영화 주인공 막 영화 보면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적진 막 100명 한가운데 들어와서 막 망치로 갔다가 바닥 전기 때려가지고 다 막 죽이고 다 쓰러뜨리고 하고 나오잖아요. 막 헐크 날라가고 막 아이언맨 막 미사일 쏘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피지컬이 되는 영웅이냐고요? 주인공이냐고 영화에. 여러분은 그 옆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맞고 죽는 엑스트라 원입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전쟁터 포탄 쏟아지는 곳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인공들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막 맞고 두들겨 맞고 막 하다가 어떻게 주인공이니까 영화상 그냥 영웅물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가가지고 폭탄 터지면은 사라지는 엑스트라 원이에요. 이 뻔한 폭탄 맞고 여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뻔히 5천만 주 물량 나올 거 아는데 주식시장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다 알아요. 그냥 권리를 관련해가지고 다 알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고수들도 그거 알아요. 물량 나올 거. 하지만 나는 거기서 좀 파동이라던가 호가라던가 지지저항 좀 순간적으로 보면서 손절 잡고 수익 낼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가시는 건데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영웅이에요. 영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무난한 수익 좀 꾸준히 쌓는 분들이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그것도 비중을 제가 할 거면 진짜 비중 줄여야 된다. 진짜 저는 당연히 안 할 건데 안 할 거라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나는 이거 안 할 거다. 못 한다.
뻔히 총포 쏟아지는데 난 주인공 아니거든. 나는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뺀다 나는. 뻔히 오는 소나기가 오는 거 아는데 내가 굳이 나가야 돼? 나갈 거면 우산이라도 챙기고. 우산이라는 그 방어막은 손절, 비중 조절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소나기를 뚫고 간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머리에 꽂꽂은 사람도 아니고. 총포탄이 쏟아질 거는 얘는 이미 예고를 해놨었던 상태잖아요. 갑자기 쏟아진 거면 그럴 수 있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갑자기 뭐 악재가 튀어나왔어. 막 회사 뭐 횡령은 좀 그렇고 예시 들기는 뭐 악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있던 곳이 전쟁터가 된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얘는 미리 자 우리는 22일까지 이 지역에다가 노터스라는 종목에다가 총탄, 포탄, 총칼 막 날라다닐 겁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오세요. 여기서 예고를 해놨어요. 친절하게. 근데 그 예고를 무시한 거는 매수하고 물려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뻔한 주식시장에서 예고해주는 거를 맞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깜짝 악재 맞아도 열받는데 이런 것까지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주식시장에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악재도 맞으면 열받아 죽겠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악재를 맞으면은 정말 그 느낌이죠. 저거 들어가면은 손절치 가능성이 90%고 수익 볼 가능성이 10%인데 이런 종목에 내가 그 10% 나는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근데 결국엔 종목은 밀리고 그러면은 손절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손절 대응도 못해. 왜? 애초에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 10%에다가 베팅을 한 거고 그 10%를 그 결과값을 못 받았으면 바로 손절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비중도 또 많이 들어갔어. 손절도 못 쳐. 그럼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한번 돌려주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서 뻔히 무중 그렇게 물량 쏟아지고 너도 나도 다 팔 건데 22일까지는 저는 이거 10,000원 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기 입형 주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자리에서 하락이랑 상승에다가 베팅하라고 하면은 저는 하락에다가 90% 이상 베팅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 새로운 뉴스가 붙을지 그런 거가 아니라면 뜬금없는 호재 뉴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세력이 붙이지도 않아요. 뻔히 매물 나오는 거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붙여. 차라리 더 밀어버리고 개인들 질려가지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순절치고 했을 때 거기서 사가지고 돌려버리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세력이 나보다 멍청할 리도 없고 걔네들이 돈 가지고 노는 애들인데 그걸 모를까? 이거 6천만 주 쏟아지는 거? 6천억 쏟아지는 거? 그거 굳이 받아줄까? 그러면은 자기들 자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돈 써서 그냥 좀 냅두면은 개인들이 알아서 아우성 치면서 순절치고 하한가 가고 막 밀고 난리 칠 텐데 며칠만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당연한 걸 맞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맞는다는 거는 사실 그냥 그거예요. 애초에 준비를 아예 안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시장에서 예고를 해놨다니까요. 무상증자 재료로 오른 순간 권리락 붙고 주식 상승한 순간 이미 이 악재는 이제 정해진 악재였습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그냥 푸틴이 야 우크라이나 우리 침공 지금 6월이잖아요. 뭐 지금 침공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러시아가 그냥 세계에다가 야 우리 8월 달에 핵전쟁 시작할 거야. 전 세계 대상으로. 미국 열받아서 못 참겠어. 중국이랑 힘 합쳐서 8월 달에 핵전쟁 시작한다. 그냥 공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증시 어떻게 될까요? 돈 의미 있을까요? 8월 달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은 저는 지금 당장 할 일은 바로 보트 사고 도망칠 생각. 그 다음에 현금화. 현금이 아니라 금, 은. 그 다음에 생필품 싹 쓸어야죠. 왜? 뻔히 저거 8월달에 전쟁한다고 말해놨는데 대놓고 말했는데
그거 내가 대비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내가 그냥 별로 삶에 미련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살다가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나무 꽃 하나 더 심겠다 뭐 이러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다 죽고 그럴 텐데. 근데 살려면은 공표해 놓은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죠. 근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비중도 들어가고 막 매매 막 하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들어갔으면은 비중, 손절 지키셨어야죠. 안 지키고 물려있다?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핵폭탄급 악재를 무시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예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내가 요 정도는 매매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들이 조금씩 뭉치고 뭉쳐가지고 크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애초에 준비를 아예 안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놨던, 그쪽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놨던가. 근데 물량이 6천억 만원 잡았을 때도 이게 무증 7만원쯤에서 했었나? 그쯤이죠.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습니다. 물량 뻔히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버행 리스크 다 아는데, 다 알고서 맞는 사람이 더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때린 노터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 이제 폭탄 터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폭탄 터지는 곳에 들어간 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종목 탓, 이거 세력 나쁜 놈들, 종목 악재 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 돈으로 내가 매매하는 거고, 남 탓한다고, 시장 탓한다고 막 러시아 전쟁 끝나라, 러시아 저거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주식 손해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실력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락장에서도 매매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수익 봐요. 문제 없거든. 하락장 매매 방법이 있거든. 그리고 하락 올 거 뻔히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치 테마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해치 테마를 하든 아니면 나만의 뭐 낙폭 자리를 노리든 다 기술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결국 실력이고, 실력이 안 되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실력이 안 돼서 손해 봤다는 생각을 안 하고 러시아 탓, 시황 탓, 금리 인상 탓, 뭐 인플레 탓, 종목 탓, 백날 하셔도 백날 돈 못 법니다. 주식시장 남 탓 아니에요. 남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나쁜 새끼 하면서 욕할 수 있어. 푸틴 나쁜 놈. 저도 욕은 해요. 푸틴은 징글징글한 녀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손해보는 건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내가 준비를 덜 했거나, 내가 차트에 대해서 기준이 안 잡혀 있거나, 내가 욕심 부려서 비중 베팅을 했거나, 내가 욕심 부려서 손절을 안 쳤거나, 다 내 탓이에요. 열받죠? 나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은 그게 자신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보다 더 열심히 보거나 공부했을 수 있지 않나? 이 노터스 물량에 대해서 내가 몰랐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주식시장에 정보가 아예 없었으면 맞을 수 있죠. 뻔히 나왔던 거잖아. 즉 자신이 게을렀기 때문에 맞은 거고, 자신이 생각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 베팅 했기 때문에, 손절도 안 쳤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 노리고 있을 겁니다. 노터스 밀려라. 밀려. 그래, 나는 무중 끝나면은 그때 좀 그 자리에서 한번 본다. 얘가 종목이 셌으니까 낙폭 과하고 무중 22일 개인들 싹 털고 그 뒤에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이런 거 노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22일 이거 물량 너무 많은데 1대8 무중인데 이거는 내가 굳이 그날, 제가 이거 그래서 조언도 그랬잖아요. 진짜 하실 거면 무조건 단타 당일만 해라. 자신 있으면 건드리는 게 최우선이고, 저는 자신 없어서 못 건드린다. 안 건드릴란다. 그리고 건드리더라도 비중 조절하시고 당일 단타에서 끝내야 된다.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 비슷비슷합니다. 뻔한 거를 절대 안 맞아요. 뻔한 걸 맞으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뻔한 거를 맞는데 안 그래도 안 보이는 거 맞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도 힘든데 뻔하게 날라오는 걸 맞아? 답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좀 씁쓸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상관없어요. 이런 거 뻔한 거 맞는 순간 이 뻔한 거를 맞기 전까지 아예 안 맞을 때까지 일단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노력 부족하고 생각도 조금 짧았던 겁니다.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은 중학생한테도 야 이거 이 물량 요날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 더하기 1은 뭐야? 근데 이거는 6천억 마이너스야. 시장에서 투하돼. 좋을까 나쁠까? 중학생 초등학생도 이거 나쁠 것 같은데요. 6천억이 시장에서 나오면은 물량이 너무 큰데요. 지금 시총 1,000억대인데 6배의 물량. 이거는 무섭죠. 다들 시장가로 팔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 중학생한테 그냥 대충 이해시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뻔한 거고 그만큼 복잡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력을 한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한 사람 거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노토스를 그렇게 매일 제가 본 것만 13개가 왔어요. 노토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13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물려있으니까 물어보셨겠죠. 사실상 제가 뭐 이 종목 주가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더 들고 계시고 아니면 뭐 분할 매수를 어디서 생각하고 대응 머릿속에 있긴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물렸다라면은 애초에 물린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저는 당연히 이런 거는 물리진 않아요. 뻔한 거를 안 맞습니다. 뻔한 거 안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생각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맞았다라면은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주식시장을 계속 하실 거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안 맞을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뜬금없는 악재가 아니죠. 자, 영상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뭐 자신의 생각이긴 한데 뭐 틀렸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일단 이렇게 강했고 뭐 돈 여기서 뭐 2천억씩 터졌는데 이날쯤 메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뭐 답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날쯤 뭐 해가지고 이 정도면 세력 여기 상한가 뭐 라인 지지하고 뭐 시세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주긴 조금 줬어요. 뭐 7%.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익절하고 딱 깔끔하게 정리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애초에 리스크가 90 뭐 그냥 호재랑 악재성이 있다고 했을 때 악재가 얘는 99예요. 99 강도가 90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좀 차트 관점을 좀 좋게 봤을 때 뭐 한 5? 그러면 내가 뻔히 그냥 간단하게 확률로 생각했을 때 90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 베팅을 했을 때 95%의 확률로 자산이 2배가 됩니다. 5%의 확률로 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은 베팅 하실 건가요? 아니야. 95%도 아니야. 99%라고 하죠. 99%의 확률로 자산이 2배가 돼. 1%의 확률로 목숨을 잃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하죠. 한 번이 아니라 한 50번, 100번 내가 생각하는 자산까지 내 목숨 걸고 베팅합니다. 99%면 하죠.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90% 넘어가는 확률은 100%에 가깝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얘를 반대로 뒤집었을 때 악재가 90%가 넘는다고. 악재 강도가. 즉 얘는 90% 넘는 확률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 밀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10% 5%의 확률로 수익 볼 수 있어. 근데 그 수익이 2배야? 3배야? 아니야. 5% 10%. 근데 밀릴 가능성은 90%가 넘어. 안 하죠. 손익비 개념이 안 맞잖아요. 아예. 나 이거 잘못 물리면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10%의 확률로 목숨을 아니 10%의 확률이 아니지 90%의 확률로 박살이 날 수 있는데 10%의 확률 5%의 확률에다가 내가 조금 5% 먹으려고 내 목숨을 건다? 절대 안 하죠. 누가 봐도 손해보는 매매잖아요. 손해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주식시장은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통계 내고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확률적으로 좋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호재성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 뻔한 거 맞지 마세요. 뻔한 거 제발. 이런 거는 진짜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내용이 그냥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게 결국 누군가한테는, 그 한 명한테는 좀 이 말도 안 되는 걸 맞았다가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는구나 또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뭐 물려 계시지 않거나 그냥 피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기서 수익 3% 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 맞지 않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피하신 거기 때문에 뭐 잘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